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는 항상 매일같이 쏟아지는 여러 리포트 가운데 다시 한번 볼 부분들 날카롭게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밝았고 이제 해가 또 떴습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떤 리포트로 열어보면 좋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하나증권에서 인텔리안테크에 대해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원웹과 네옴시티로 간다라는 건데 사실 그동안에도 이미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뭐 네옴시티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전고점이었던 75,400원. 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7만 원 정도까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높은 상승 여력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그 네옴시티 하나만으로 연결되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650조에서 700조에 달하는 대규모의 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도시 건설할 때 흐름 자체가 달라졌죠. 굉장히 초고속 그리고 최첨단이 들어가다 보니까 4차 산업과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미래에 이런 네옴시티 관련주로 실제적으로 묶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선제적으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네옴시티의 초고속 첨단 통신망의 구축의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게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려서 산간 벽지, 오지 이런 데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런 저궤도 위성의 목적으로 사용이 주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신규 저궤도 위성 고객사 확보가 아무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추세 자체가 전 세계에서 이제 인터넷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세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서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에 소외받는 지역 없이 음영 지역 없이 초고속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기본 전제로 깔고 가고 있습니다. 본업인 해상용 위성 안테나 시장에서도 지배력이 계속 지속이 좀 되고 있다는 부분도 강조를 해주셨고요. 3분기 실적 보면 매출액이 분기 최대 매출 달성했습니다. 570억을 달성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많이 아쉽죠.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10억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에는 그래도 뭐 늘어난 수치긴 하지만 너무 비용적인 측면들에서 통제가 조금은 안 됐다라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숫자가 나왔고요. 일단 크루즈하고 커머셜 선박회사 쪽에서도 이 안테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저궤도 위성용 안테나가 다시 매출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본업과 신규 사업 모두가 같이 좋아지면서 실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추세로 또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옴시티에는 원앱이라는 회사가 또 이제 같이 들어가서 조인트 벤처를 형성을 하게 됐어요. 그게 한 2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800억 정도 규모가 되죠. 거기에서 원앱이 이게 처음 수주한 게 아닙니다. 17년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쪽하고 이미 진출을 하면서 게이트웨이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원앱과 가장 밀접한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인텔리안테크의 수주까지도 점쳐지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 원앱으로부터 1,000억 상당의 유저 터미널을 우리가 또 인텔리안테크 쪽에서 수주한 이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네옴시티 그리고 향후에 저궤도 위성을 필요로 하는 쪽들과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인텔리안테크가 반드시 같이 세트처럼 묶여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조금만 더 보니까요. 지금 유럽연합 쪽하고 8조 원 규모의 위성통신 시스템 구축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 들려오고 있어요. 이게 요즘에 신재생이라던가 이런 쪽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최첨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통신망 이런 쪽들도 전부 다 4차 산업, 그리고 미래에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던가 여러 가지 산업들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통신망의 구축이 선제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4분기에는 일단 저궤도 위성용 안테나가 매출이 다시 본격화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영업이익률 자체가 10% 이상으로 올라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주고객인 원앱은 인도 발사체 LVM3 쪽과 계약하면서 10월부터는 통신 위성의 발사도 다시 재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해상 쪽에서도 이런 위성 안테나 이런 쪽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세계 면적의 70%가 바다이기 때문에 이런 바다 쪽에서 운송이라던가 항해 선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들이 지금 통신 서비스 전용 안테나 공급 계약을 해상용, 지금 비아셋이라는 곳과 체결을 했는데요. 이게 기존의 세트에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장비들이 전부 다 같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세 가지 요인들이 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네옴시티 그리고 바다, 우주의 통신을 모두 다 정복할 수 있다. 의견 일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텔리언테크가 최근에 다시 또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상승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DNC 미디어입니다. 신작의 공백이 좀 많이 길어지면서 최근에 실적 우려 때문에 3개월간 주가가 거의 40%가량 빠져 있거든요. 정말 많이 빠졌어요. 목표 주가를 2만 원으로 내리는 리포트였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쪽도 예전에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돌았을 때 굉장히 고PER, 고성장주다라고 해서 주가들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팬데믹이 지나고 엔더믹 상태로 들어오고 리오프닝이 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들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주가에 같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요. 3분기에 영업이익이 13억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가 넘게 감소했어요. 이런 우려들이 숫자로 현실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4분기 연속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고정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데 실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크게 급증한 게 인건비입니다. 53%가 급증했어요. 아무래도 이 성격상 웹툰이라는 작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가들, 유명 IP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인건비가 통제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웹툰 제작사인 더 엔트에 인수를 하면서 이 무형자산 상각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 이런 쪽도 부담으로 가중이 되고 있는 거고요. 슈퍼 IP를 활용한다는 점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단순히 이 웹툰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만들면서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다양하게 콘텐츠 그리고 부가판권 사업을 하면서 이 IP의 크기와 외형, 가치를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기 중에 일본 쪽에 합작사 설립할 것 같아요. 일본이 일단 이런 관련된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웹툰 관련해서는 굉장히 시장이 큽니다. 그래서 피코마라던가 이런 쪽들이 일본으로 먼저 진출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신작 공백이 좀 장기화된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치명적일 것 같아요. 이런 신작들이 나와야지만 꾸준하게 결제가 이루어지면서 매출이라던가 실적 성장에 기여가 될 텐데요. 사실상 이게 3분기에 나올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메가히트 웹툰하고 이런 것들의 외전, 거기다가 4분기에는 웹소설 이런 것들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밀렸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어떤 일정들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리스크 요인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것들도 자꾸 밀리고 있네. 이런 인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분기 대비해서 한 30%가량 증가가 됐습니다. 이건 피코마의 베아트리체 이런 쪽의 작품이 2개가 공개가 됐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피코마 프랑스 이쪽에도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대작 IP가 또 공개가 되면서 매출에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해외 매출의 증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웹툰을 볼 수 있는 인구들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큰 방향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해외 쪽의 매출이 정말로 더 크게 이제 실적 성장에 기여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 성장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슈퍼 IP를 바탕으로 웹툰이나 게임 등에서 실적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신작, 히트작의 부재가 좀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갖고 있는 DNC 미디어에 비해서 좀 더 좋게 보고 계신 대안주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실적들이 대부분 이쪽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리오프닝 효과 이런 것도 컸을 텐데요. 그중에서 실적이 잘 나온 업체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애니플러스라는 업체예요. 이게 이제 애니플러스 방송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VOD라던가 극장판 애니메이션 배급 그리고 전시 이벤트까지 굉장히 사업 영역을
다각화해 나가는 모습들이 좀 보기가 좋습니다. 일단 전시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업체예요. 자회사가 모두 영업이익 흑자 달성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미디어앤아트라는 곳이 굉장히 전시회 쪽에서 두각을 보여주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요시고 사진전이라는 걸 열었었는데 9개월 남짓 되는 기간에 4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을 했어요. 그만큼 이 리오프닝 효과와 함께 정말 웹툰이라던가 이런 쪽들은 오히려 소요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런 외부 전시회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수요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반증을 해주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K-드라마 콘텐츠 플랫폼도 굉장히 잘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작년 11월에 방영됐던 오소메 붉은 꽃동 이쪽이 OTT 웨이브 투자 제작, 러브씬 넘버 이런 쪽들이 같이 또 실적에 기여를 해준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은 2019년에 저점으로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급성장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기업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실적 요인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20년도 이후에는 영업이익률 자체도 20%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내년과 만약에 내후년에도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실적의 안정성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탈바꿈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뭐 매니아층들은 좀 잘 아시는 작품일 텐데 진격의 거인 이런 것들 신규 시즌도 예정이 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존에 넷플릭스만 작품 공급을 했었는데 여기다 더불어서 글로벌 OTT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라던가 아마존 프라임 이런 쪽에 작품 공급까지 같이 게시가 되면서 더 큰 매출 그리고 더 큰 실적 달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2분기에 일시 적자 살짝 냈었는데요. 3분기에 바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창립 이후에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달성을 했다라는 고무적인 부분 때문에 주가는 뭐 매수를 현재가부터 한 2,700원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로 4,000원 잡은 이후에 실적이 더 펌핑되는 부분들 보면서 추가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플러스까지 확인해봤고요. 오늘의 유망주는 FNF 가지고 오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FNF 홀딩스가 최근에 굉장히 주가에 급등이 나왔어요. 거의 뭐 90% 가까이, 2배 가까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그건 이제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FNF의 브랜드죠. MLB가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이 1조 2천억을 달성할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패션 사업부의 단일 브랜드로 매출을 연간 1조 넘긴다라는 건 사상 최초입니다. 그만큼 이 인지도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가 되었다라는 방증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국 쪽이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 최근엔 좀 아쉬웠죠. 굉장히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매장 수의 확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대는 조금 못 미칠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잘했어요. 네. 거의 연말까지는 900개 이상의 매장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내년 말로 갔을 때에는 한 1200개 이상의 매장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서 약간은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3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1,400억 가까이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4% 증가된 수치 보여줬고요. 이게 굉장히 중국 내에서 좀 불안한 영업 환경이었어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막다 보니까 실적 좀 안 나오겠는데 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괜찮게 나왔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눌렸던 주가가 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구간들이 생겼던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해외 쪽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싱가포르라던가 베트남 이런 쪽에 7개 국가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진출을 할 것 같고요. 내년에 예상 자기 자본 이익률이 50%가 넘어가면서 글로벌 탑 수준으로 갈 만한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FNF 홀딩스 아닙니다. 그냥 FNF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내수 시장의 부진을 중국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으로 호실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색하게 많이 성장한 모습인데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14만 원 선, 목표 주가 18만 5천 원, 손절가 마이너스 10% 이내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리포트 그리고 유망주까지 확인해봤네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